여러분, 은행에 맡긴 돈을 찾으러 갔는데 지금은 못 드립니다 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블랙록, 블랙스톤 세계 최대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은 지금 월스트리트를 뒤흔들고 있는 사모대출 펀드 위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모대출이 뭔지 알아야 이 이야기가 이해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서류도 많고 심사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등장한 게 사모대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불만이에요. 그때 누가 제안합니다. 은행 대신 당신이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7%부터 10%까지 줄게. 솔깃하죠? 이게 바로 사모대출의 핵심입니다. 은행을 건너뛰고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기업에 직접 빌려주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조 원입니다. 한국 1년 국가 예산의 4배가 넘는 규모예요.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지만 사모대출 펀드는 다릅니다. 투자한 돈을 빼려면 보통 분기에 한 번, 그것도 전체의 5%까지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펀드가 기업에 빌려준 돈은 바로 회수할 수 없으니까요. 3년, 5년짜리 대출을 해줬는데 투자자가 갑자기 내 돈 내놔 라고 하면 그 대출을 급하게 팔아야 합니다. 급하게 팔면 당연히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강제 매각 혹은 fire sale이라고 합니다. 혹시 뱅크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은행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돈을 찾는 현상이요.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에서 수천 개 은행이 이걸로 문을 닫았어요. 예금자들이 은행이 망할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돈을 찾으러 달려간 거죠. 실제로 은행이 가진 현금보다 찾으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정말 건전한 은행도 망해버린 겁니다. 지금 사모대출 펀드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은행과 달리 사모대출 펀드에는 인출 한도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한 분기에 5%까지만 돌려주겠다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장치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역설이 생겼습니다. 내 돈을 5%밖에 못 돌려준다고? 그럼 당장 신청해야지. 이렇게 되면 다음 분기에 더 많은 사람이 인출을 신청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불안해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3개의 대형 펀드에 동시에 인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첫 번째, 블랙록 HPS 펀드. 자산 규모 260억 달러, 약 36조 원짜리 초대형 펀드입니다. 투자자들이 한 분기에 9.3%, 금액으로 약 12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블랙록은 규정대로 5%만 돌려줬습니다. 약 6억 2천만 달러요. 나머지 6억 달러어치를 요청한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모건 스탠리, 노스 헤이븐, PIF. 약 80억 달러 규모인데 투자자들이 지분의 10.9%를 인출 요청했어요. 모건 스탠리도 역시 5% 한도를 적용했고 실제 돌려준 건 1억 6,900만 달러. 요청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됩니다. 세 번째가 흥미롭습니다. 블랙스톤, BCRED. 이건 사모대출 펀드 중 세계 최대, 자산 820억 달러짜리 괴물급 펀드예요. BCRED도 사상 최대 인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7.9%, 금액으로 약 37억 달러예요. 그런데 블랙스톤의 대응이 달랐어요. 다른 펀드들이 규정이니까 5%만 돌려줄게 라고 한 것과 달리 블랙스톤은 인출 한도를 7%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0.9%는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와 임원 25명 이상이 자기 주머니에서 4억 달러를 꺼내서 메웠습니다. 직원이 1억 5천만, 회사가 2억 5천만. 결과적으로 인출 요청을 100% 다 처리한 거죠.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3개의 식당이 있는데 동시에 손님이 몰려왔어요. 두 식당은 줄 서세요. 오늘 더 못 받습니다. 라고 했고 세 번째 식당인 블랙스톤은 사장님이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까지 하면서 모든 손님을 받은 거예요. 블랙스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도일 뿐이다. 우리 펀드, 펀더멘탈은 탄탄하다. 실제로 BCRED의 수익률은 설정 이후 연환산 9.8%, 2025년 한 해만 봐도 8%로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을 했거든요.
JP모건은 사모대출 펀드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입니다. 펀드가 더 많은 대출을 하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거든요. 이걸 백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JP모건이 이 백 레버리지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대출의 담보 가치를 선제적으로 낮췄습니다. 왜 소프트웨어 기업일까요? 바로 AI 때문입니다. 이건 아직 부실이 터진 게 아닙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AI 기업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즈니스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거예요. 만약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을 깎아먹으면 그 회사들이 대출금을 못 갚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대출에 투자한 사모대출 펀드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20년간 여러 금융위기를 겪은 사람인데, 이번에도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자는 원칙을 적용한 거죠. 코로나 때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한 은행의 판단이 아닙니다. 은행이 펀드에 돈을 줄이면 펀드는 새로운 대출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은 더 불안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태로 번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이유 3가지. 첫째, 사모대출 펀드에는 인출 한도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둘째, 블랙스톤처럼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방어하는 대형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셋째, 실제 대출 부실, 즉 기업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은 아직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이유도 3가지. 첫째, 인출 요청이 여러 펀드에서 동시에 급증하는 건 투자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둘째, AI 기술 발전이 소프트웨어 업종의 수익 구조를 실제로 바꿀 수 있고, 이건 시간이 걸리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셋째, JP모건 같은 대형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을 줄이면 사모대출 시장 전체의 자금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건물에 불이 난 건 아니지만 연기 냄새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모대출 펀드 시장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펀드들이 투자자의 인출 요청을 감당하지 못해 한도를 걸고 있고, 미국 최대 은행은 AI 리스크를 이유로 선제적으로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2조 달러짜리 시장이 흔들리면 그 파장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